안녕하세요. 송지호 파트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한 주간 동안 이제 공매도 금지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상당히 변동성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 당일날은 쇼커버링 강하게 이루어지면서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후유증으로 좀 변동이 상당히 크게 좀 작용하는 구간이 어제까지 좀 반영됐던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은 일단 외국인들이 프로그램이 들어오면서 이제 쇼커버링 쪽, 특히 이제 2000지 쪽에 관련해서 쇼커버링 들어오면서 지수가 그래도 이제 강하게 좀 반등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 주간은 이제 공매도에 의해서 좀 어떤 변동이 있었는데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공매도는 이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그랬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외국인 입장에서 바라보시면은 어, 펀더멘탈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적과 어떻게 보면 펀더멘탈 측면에 개선되는 섹터 안에서 이제 매수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보고 본다면 이제 변동성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상승할 때 최근 이제 게임주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적이 좋아진다고 하니까 강하게 급등하는 것처럼 그래서 외국인의 쇼커버링도 그런 관점에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오늘 현재 또 프로그램 동반해서 들어온 점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런 내용 가지고 한번 이제 변동성 상세에서 앞으로 이겨낼 섹터 종목들 투자 전략을 핵심적인 내용 가지고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먼저 이제 공매도 이슈가 있었죠. 이제 지수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이제 공매도 이슈 나오면서 급등 나왔었는데 저항대 도달하면서 이제 급락이 나왔었고요.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이제 반등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수출도 개선되고 있고 기업들의 실적이 이전과 다르게 이전 구간하고 지금 현재 구간은 확연하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쪽으로 연결된 부분들이 커질 수 있다는 점 우리가 눈여겨서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요. 네. 그래서 최악의 구간들을 이제 벗어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또 2차전지가 크기 때문에 그 좀 출발점에서 공매도 이슈 이후에 더 밑으로 내려왔지만 오늘 20선을 지지해주고 있고요. 지금 프로그램이 유입되고 일부 쇼커버링 돌으면서 변동성 측면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추세에 하여튼 돌려가는 그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프로그램이 지금 1,500억 정도 현재 시간에 들어오고 있는데요. 과거 패턴을 보면 항상 변곡점 구간이 있었죠. 이 구간도 있었고 이 그런 구간에서 항상 공통적으로 들어오는 게 바로 이제 외국인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프로그램이 이번에도 좀 들어온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번에도 이렇게 해서 변곡점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파생 쪽에 긍정적인 어떤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본다면 뭐 올라가는 과정에 저항도 있긴 하지만 약간 이제 변동성, 이 변곡점에서 긍정적인 그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이 점이고요. 쇼커브는 일부 들어오는 모습들이 있어서 저는 이제 일단 코스피가 방향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코스피가 지금 앞으로 이익 면에서 내년에 좀 개선될 걸 보여서 추세는 복귀할 걸로 일단 보이는데 올라오면 뒤따라서 코스닥도 가대 낙폭에 따라서 반등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기는 게 가장 어떤 매력이 되겠죠. 그래서 충분히 좀 가격 싸져 있기 때문에 일단 코스피 코스닥 네, 저점을 형성하면서 반등에 대한 흐름들 또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지수 흐름들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공매도 이슈가 있었는데 핵심적인 부분만 보여드릴게요. 분명히 코스피와 코스닥 대차 정보라든지 이렇게 줄면서 공매도가 연결되면 분명히 또 긍정적 효과가 상승의 변곡점인 역할을 할 것 가능성이 크게 연결했다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 주간은 이제 공매도 효과가 바로 나온 건 아니죠. 워낙 갑자기 2천지가 상한가 가면서 상당 변동가 컸기 때문에 차익이 나왔던 부분이 컸던 것 같고요. 뭐 결국은 이제 공매도 효과를 강하게 누리려면은 이 펀더멘탈 성적 중요합니다. 그래서 펀더멘탈 차별해야 되겠죠. 뭐냐면 세 번 정도 과거에 했는데 2020년도에는 이제 한번 밀렸다가 공매도 시행 이후에 밀렸다가 한번 상승하는 강하게 올라왔는데 그게 기업들의 실적과 이제 수출이 좋아졌던 시점이었거든요. 초반에는 수출이 안 좋아지는 부분 때문에 공매도 시행했을 때도 밀렸었는데 이후에 펀더멘탈 개선되니까 중장기적으로 상승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남유로 사태 때는 그때 당시 코스피가 이익이 박스피였기 때문에 그 효과 부분에서도 이 박스피 구간에서
조금씩 좋은 약간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다는 거고요. 네, 2008년 리만 사태 때는 한참 후에 효과를 누렸었죠. 그러니까 그때는 금융위기였기 때문에 바로 어떤 펀드멘트 회복되지는 못했었죠. 그래서 한참 텀을 두고 이제 반영했던 것 같고요. 이제 핵심은 그래서 펀더멘탈이 개선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코스피, 코스닥 핵심 부분이면 그래서 분명히 지금 시점에서는 강조하지만 우리나라의 수출도 좀 좋아지고 있고 이익들도 지금 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반영될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 관점에 봤을 때는 어, 이 점 한번 보여드리고요. 네, 쇼커버 영향력은 최대 2주가 좀 그 전에 많이 반영된 시점이었던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고 결국은 이제 그 펀더멘털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매도 상위 쪽에 보게 되면 비교해봤더니 길게 본다면 특히 이차전지 같은 경우가 이제 공매도 쪽에 상당히 그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공매도 비율이 낮은 기업들보다는 더 주가 상승률이 더 컸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뭐 실적만 연결돼서 좀 좋아진다면 충분히 그 효과는 중장기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효과가 나올 거라는 겁니다. 이 점 말씀드리고요. 결국은 지금 현재 시장 그 어차피 이제 장기 봐서 공매도 금지되기 때문에 물론 외국인들이 뭐 선물도 있고 다양한 파생 쪽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매도 쪽은 이제 축소되기 때문에 길게 봤을 때는 이제 개인의 수급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종목별로.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코로나 때 느꼈던 것처럼 강한 이제 만약 개인들의 거래량이 들어온다면 상당히 시장이 좀 강하게 반등할 수 있다.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이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의 거래 대금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시장의 기대 수익률도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음, 그래서 앞으로 이제 거래 대금이 좀 증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 신용 잔고도 많이 줄어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줄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지수 저점하고도 연결돼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용도 많이 줄어 있습니다. 지금 16조 원대까지 내려갔다 17조 원으로 다시 소폭 올라왔는데요. 연초 부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신용도 많이 줄어 있습니다. 거기에 공매도까지 금지되어 있죠. 그래서 내년에 실적에서는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좋은 이제 이익의 성장이 클 것 같습니다.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36. 그래서 대만하고 비교하더라도 이제 상당히 이익이 커질 것 같고요. 그러니까 대만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AI, HBM 쪽으로는 크게 이제 연결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더 개선되는 흐름들이 좀 이어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펀더멘털 중요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좋아지기 때문에 공매도 효과 내년 상반기까지 연결돼서 상반기까지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어떤 이제 쇼커버닝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예, 금리 부분들 뭐 이번 이제 뭐 CPI가 이제 오늘 저녁에 발표가 될 텐데요. 최근 이제 국채 금리도 안정화되고 있고 이번에 시장 급락에서 이제 수학이라 하게 되면 국채 금리가 고점에서 좀 이제 꺾이기 시작했던 점이고 또 여기에 고용 지표도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이제 물가하고 고용 연준이 바라보는 시점에서 긍정적인 시그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가 그 인상이 끝나는 분위기고요. 이런 부분이 내년 정도에는 이제 금리 인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매도 효과하고 내년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까지 연결된다면 상당히 기대되고 또 거기에 기업들의 실적이 연결된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유가도 지금 77불, 8불 정도죠. 그래서 전쟁 이슈 때문에 이제 급등할 걸 봤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향 안정화되고 있고 환율 부분도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안정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급락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이어졌지만 이런 걸 보면 상당히 시장의 그 매크로 변수 지수표도 양호하게 지금 작용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고용 지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금리는 좀 완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CPI도 지금 이제 좀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그런 뭐 이슈로 보면 시장은 언제든지 금리 인하가 이제 향후에는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연준 의장이 이제 발언이 아직은 바뀌지 않았지만 어느 시점에 바뀌면 바뀔 타이밍들이 지금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시장이 상당히 급반등 흐름들이 그때 당시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네, 추가적으로 지금 오늘 수출 데이터가 10일치 나왔는데요. 드디어 반도체가 지금 1.3% 증가했습니다. 계속 연초에 마이너스 40%까지 내려갔는데 상당히 호전되고 있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도 37%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핸드폰 관련해서도 이제 4.1% 증가하는 흐름들 보였었고요. 지난달 10월 달치 10일치하고 비교해 보면 확실히 좀 나아졌다 보십니다. 네, 아까 8억 불, 9억 불 가까운 이제 흐름의 수출이 이제 반도체 쪽에 있었는데 지금 계속 마이너스 40에서 올라오는 상황이고요. 음, 자동차도 이제 확실히 물량이 증가했다는 게 보입니다. 네, 이 부분도 그래서 지난달로 비교해도 확실히 좀 나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 수출이 10월 달에 이어서 좀 개선되고 있다. 이런 점 말씀드립니다. 예, 뭐 수입은 이제 원유 때문에 좀 이제 계속 그 어떻게 보면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특히 미국 쪽, 특히 중국하고 연결돼서 중국이 계속 마이너스에 컸거든요. 근데 이번에 10일치 보니까 0.1%까지 축소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잘하면 이제 플러스로 돌아서는 흐름들 나올 것 같아요. 미국 쪽으로 자동차 잘 팔리고 있고 미국의 비테크 기업들이 반도체 수요를 좀 다시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들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출 데이터가 살아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예. 왜 그러냐면 결국은 펀더멘탈 중요하잖아요. 외국인들도 이제 한국이 좋아지면은 쇼커버니 들어오면서 시장을 끌어올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외국인들이 사는 이유는 한국의 펀더멘탈이 이제 개선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 실적에서 글로벌에서 가장 좋다는 거고요. 우리가 반도체도 있고 2000지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제 내년에 되게 되면 긍정적 이슈가 많이 나오겠죠. 지금은 워낙 이제 약간 성장통 구간이고 전기차가 우리가 뭐 역성장이 하는 건 아니죠. 성장이 좀 둔화됐다는 점이 우려스러운 거지. 지금 미국의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도 계속 증설하고 있기 때문에 또 증설이 가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죠. 네, 뭐 혼다, 뭐 도요타, 네, 이런 뭐 스텔란티스, GM, 포드 그 수치만큼 잘 합작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강한 공급을 늘리고 있는 확대하고 그건 아닌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출이 증가했을 때가 지수가 레벨이 올라왔거든요. 적어도 박스권이라 하더라도 이제 흐름에서는 이제 좀 수출이 아까 보여드린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수도 올라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겠고 펀더멘탈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연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출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수출이 잘 되고 회복하고 있는데 미국 쪽에서 지금 뭐 봤을 때는 이제 시장 수급이 안 좋기 때문에 흐름에서는 좀 부담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이런 부분에서 계속 수출이 좋은 효과가 나온다면 자동차에도 어느 시점에서 지금 행보하고 있기 때문에 추세를 좀 잡아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이 시간 저는 이제 이전에는 이제 반도체 쪽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고 또 해드리고 이제 2000지도 이전에 올해 3반기 안에 많이 해드렸는데요. 지금 결국은 이제 그 중심의 반도체가 살아나냐가 중요한 상황인데 디램 고정 가격이 이제 2년 3개월 만에 지금 반등하는 신호들 나왔다고 했죠. 15% 고정 가격이 이제 4, 5분기 흐름에서 이제 더 상승할 가능성들이 데이터상으로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이번에 서버 쪽에 보게 되면 이게 이제 HBM하고도 AI하고 연결돼서 부분도 있고 추가적으로 지금 서버 쪽에 투자하고 연결되고 있는데 최근 비트그 기업들이 재고가 소진되면서 이번에 뭐 메타도 그렇고 이런 그 미국의 비트그 기업들이 내년 정도에는 이제 그 투자를 20번 정도 증가시키겠다, 늘리겠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4분기부터 최대 30% 증액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객사들의 재고도 줄어들면서 투자 확대한다면 결국은 우리나라 그 메모리 기업에게는 긍정적이죠. 그래서 10월 달에 그래서 가격이 반등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이런 점도 우리가 한번 변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도 말씀드립니다. 서버 쪽이 좋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이고 최근 이제 인텔 같은 경우에도 재고가 이제 그 전반적인 그 PC 재고라든지 이런 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전반 CPU라든지 반도체 섹터 내에서 관련 메모리 쪽에 아웃퍼폼하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신호들입니다. 그래서 전방 산업에서 이런 그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이제 긍정적인 이슈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제 뭐 AI 쪽도 투자하지만 이제 논 AI 쪽 기존 서버에도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는 소식들, 구글, 메타 실적 발표에서 확실히 네, AI 쪽을 투자를 어느 쪽에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보았기 때문에 어떤 이런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 물량들 지금 생산이 증가하고 있고, 아까 수출 데이터도 증가하고 있고, 또 여기에 일반 서버도 투자가 확대되고 AI 쪽 투자하고 있고, 또 여기에 AI 쪽이 투자가 확대되면 이제 DDR5가 AI 쪽에서는 이제 2배에서 4배 정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DDR5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뭐 관련주도 한번 이따 한번 다시 체크해 보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 흐름들에서 이렇게 터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관련해서 반도체도 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시점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 네 번째 빅사이클이 흐름들이 좀 연결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 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반도체 쪽으로 한번 연결해 보면은 지금 현재 오늘 아비코전자 이렇게 DDR5가 이제 서버 쪽으로 아까 말씀드려 들어가면서 좀 확대되는 흐름들 또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 한번 다시 이미지 한번 제가 몇 번 이제 보여드렸죠. 결국은 엔비디아도 경쟁한다면 이제 HBM도 나가겠지만 뿌리가 DRAM입니다. 그렇죠? 네, DDR5 어떻게 제품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DDR5 HBM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이것만 증가하는 게 아니라 DDR 제품도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DDR5 DRAM 쪽에 대한 관심도 커지는 것 같습니다. 수동 부품 쪽으로 아비코전자가 반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추세가 흐름들 좀 양호하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 자리에서 아래쪽에서 이제 만원, 11,000원 밑에서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이렇게 올라왔었죠. 60% 이상 올라왔는데 지금 다시 이런 부분에서 DDR 제품들 서버 쪽이 커지고 있어서 좀 이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렸죠. 시가공정 쪽, 시가공정으로 이 관련해서 결국 이제 물량이 많이 나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후공정 쪽으로 이제 주목을 많이 받았죠. 후공정 관련주들 뭐 STI, STI부터 뭐 관련된 PS 홀딩스 뭐 이런 기업들이 많이 받았잖아요. 이오테크스 이런 기업도 이제 한번 이제 크게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 반도체부터 하나 마이크론 이렇게 관련주들 뭐 에도티백경 다 이제 이 시간에 이런 게 영상을 통해서 다 말씀드렸는데 맞습니다. 이게 이제 후공정 쪽으로 주목을 받았고 이제 결국 이제 이쪽이 물량이 나가게 되면 이 전공정 쪽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전공정 시가격 쪽으로 글로벌 1위 기업이고 해서 한번 소개해드리는 지금 이제 수세적 올라오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브레인들 흐름들 보여주고 흐름들 보여주는 것 같고요. 또 동시 세미킹 같은 경우도 이제 낸드 쪽이죠. 3D 낸드에 들어가는 이제 포토레이스트 쪽하고 연결돼 있어서 흐름을 이렇게 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박스권의 흐름들 안에서 또 EV 공정 안에서 이제 포토레스트 유일하게 또 공급을 할 수 있는 우리나라 국내 기업이고 그래서 또 향후에 파운드리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점 동시 세미캠이 또 3D 낸드 쪽 글로벌 1위 포토레스트 기업이라는 점도 이제 말씀드려봅니다. 이러한 기업들이 지금 이제 흐름들 좀 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이제 뭐 LDX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이제 강한 모습 보였던 것처럼 실적은 이제 좋은데 주가만 내려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뭐 3분기 실적에서 이제 반도체 쪽은 상당히 이제 안 좋죠. 왜냐면 이제 앞으로 좋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반등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부터 터닝해서 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런 게 한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서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은 전략상은 이제 반도체도 봐야 되겠고, 추가적으로 이제 그 2차전지는 쇼커버링 관점에서 일단은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 그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나 체크해 보면 좀 그래도 이제 하락에서는 좀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때문에 이제 급등 나왔고 좀 행보하는 흐름, 파동이 강하게 나왔다가 이 행보하는 흐름들이
좀 나와주는 게 가장 좀 이상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게 모든 시장 원리가 그러잖아요. 강하게 올라오면은 그만큼 진폭이 있는 거고요. 예, 진폭이 있다가 이제 이런 과정 거치고 나서 이제 행보하면서 이렇게 흐름을 보이는데 좀 비슷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고프로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지수와 연결됐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올라와서 이제 여기 있지만 지금 중요한 지지라인때 받쳐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뭐랄까 다시 이제 긍정적 소식들이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시장 차원에서는 좀 앞으로 행보하는 흐름들을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 점 참고해서 한번 이제 2000지도 흐름을 어떻게 돌아갈지 한번 체크해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은 이제 뭐 자동차 같은 경우도 실적도 그 수출은 좋은데 약간 내년에 이 전기차가 이제 미국에서 본격 양산이 되죠. 네, 그때 시점에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지 않을까 전망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기아라든지 현대차 같은 경우도 주가만 내려와 있지 수출에서는 상당히 양호하잖아요. 그래서 전기차가 내년에 미국 쪽에 이제 해외 쪽에 생산했을 때 그때 그 우려감들이 많이 좀 줄어들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일단은 반도체도 봐야 되고 이제 2000지는 이제 쇼커버링 관점에서 자동차는 이제 내년 시점에서 행보하고 있어 전기차의 모멘텀이 형성될 걸로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이 가장 그래도 삼성전자랑 하니스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좀 반도체 업황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격적으로 이제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사이클면 내년까지 상반기까지 열어놓고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이제 대형주안의 실적이 실적은 이제 4분기 내내 본격화 될 것 같은데 차트가 그래도 대형주 안에 가장 SK하이닉스하고 양호하죠. 그래서 아직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지 않아서 이제 있지만 그래도 추세적으로는 잘 그림을 잘 만들어 놓는 흐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상승의 배경들이 좀 펼쳐지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겠습니다. 모멘텀만 보인다면 이제 수급만 들어온다면 강하게 튀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놨죠. 정고점.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상승 패턴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죠. 마이크론도 그렇고 나쁘지 않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트 흐름도 양호하게 미국의 이제 마이크론도 그렇고요. 차트가 상당히 예쁘게 좀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좀 말씀드리고요. 네, 오늘 이제 앞으로 반도체 쪽에서 그래도 내년에 상당히 좀 회복할 걸로 보여서 이제 반도체 관련주도 이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이제 시장의 전략적인 부분하고 연결해서 공매도까지 연결 쭉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한번 이제 프로모션 관련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프로모션은 제가 한국경제TV 안에서 이제 주식창하고 아우넷 같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서비스 프로모션은 이제 주식창입니다. 모바일 앱. 여러분 핸드폰으로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이제 모바일 앱이고요. 주식창 앱입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모션은 이제 제가 이제 정기 결제 서비스로 이용해서요. 이제 44만 원인데 25만 원을 제공해 드립니다. 최저가로 제정해 드리니까 이용하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제 보너스 캐시를 또 관련해서 5만 원 이렇게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니까 이용을 잘 하시면은 충분히 이렇게 저렴하게 주식창 모바일 서비스로 문자로 대응하고 있으니까요. 바쁘신 분이라든지 직장분들도 충분히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네. 충분히 따라올 수 있는 시간들 드리니까 그 점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LS는 지금 1668에 4735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번호로 하시면 되겠고요. 이벤트 기간은 이제 27일까지니까 그 점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함께 하실 분은 이쪽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네. 문자가 나가는 번호는요. 네, 제가 문자 발송 번호 이제 공통으로 하나로 통일되어 있거든요. 070에 7672 3935로 문자 번호가 나가기 때문에 함께 하신 분들은 이 번호는 꼭 저장해 주시고 070은 또 해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고 힘내시고요. 어려운 구간 지나왔으니까 앞으로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